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1월 1일 새날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응? 그게 보편적 개념이니까.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스님에게는 새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새 순간, 뉴 모멘트가 있을 뿐이죠. 그래도 내가 새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뭔 소린가 그럴 거 아니에요, 대중들은.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야 보편적 개념에 적응이 된다는 말이죠. 하여간 그렇게 2018년이라는 새 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스님의 경우는 매 순간 살다 보니까 새해다, 새날이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신년 법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 단위로 뭔가 시간의 묶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이런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나 하는 것이 이제 더 선명하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연말이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요. 일단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정리하느냐. 또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지난 1년간의 흔적들 중에서 미진한 것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몇 달을 보내주는 거죠. 작년에 내가 이거 밴드에서 공개적으로 했었죠. 함께. 응? 그리고 이제 머리를 또 깨끗하게 해놓고는 이제 새날에는 또 올해 만날 것들, 올해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달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걸 하느냐? 여러분이 1년을 지냈다고 하죠? 나는 사실 이렇게 아까 개념이란 말을 써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굉장히 거북해요. 새해다, 새날이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윗바사나를 하고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면은 그런 대상 세계라는 게 실체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새해 새날이니 이런 것 뜻이 뭐냐 하면은 아직도 까르마적인 상, 귀에 들어오는 형상들, 눈에 들어오는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 눈에 들어오는 내가 저 뒤에 형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형상들,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 이러한 대상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 우린 정말 이렇게 본다니까. 그렇지 새날 이런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현상세계가 인식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은 개념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윗바사나를 해서 대상세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특히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허위적인 일루전, 즉 마야라고 했죠.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대상세계에 대한 구속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1년을 살았다 그러고 스님의 경우는 순간순간을 산다 이러잖아요. 그럼 순간순간을 산다는 건 조금 아까 거는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또 새 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 달, 1년도 아니야. 한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야 아이고 내가 죽나 보다. 또 누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사라졌구나 이런단 말이야. 그 스님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태어나지만 보통 사람들은 평생이라는 걸 안고 살아요. 그리고 평생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게 뭔지 모르고 또 죽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 가까이 다가와서 그럼 내가 작년 한 해 2017년을 살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2017년이 어디 있어요? 민속촌에 가면 있나? 여기는 2017년 1월 1일 세계. 패러렐 월드.
2017년 1월 2일 세계 이렇게 해서 1년이 쫙 있어요? 들어가 보면? 없죠. 그럼 뭐가 남아있는, 내가 2017년 한 해를 살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에요. 그 기억들은 뭐냐? 1년 동안 6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일어났던 그 필링, 느낌들, 그쵸? 우리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 기억, 뭐 좋다, 나쁘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작년 1년을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쫙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얘기지. 그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 1년이라는 것이, 작년이라는 것, 또는 평생이라는 것이. 그러면 스님의 경우 순간순간을 놓고 하니까 기억이라는 게 이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선형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흔적은 있지만 그 선형적인 고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저께를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멀어. 그 뭐가 있었다는 건 기억은 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끈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굉장히 자유롭지. 그 기억들 속에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억이라는 게 하나의 무게예요. 의무고 짐이고. 그랬을 때 거기까지도 좋아요. 응? 그러면은 그 기억이 나란 말이지. 그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건 바로 그 기억이에요. 업성, 우리 소위 말하는 업성이지, 불교적 용어로. 그래서 물질인 몸은 지수화풍으로 시체가 돼서 썩어져 사라져. 그럼 우리가 쌍카라가 남아있잖아요. 쌍카라, 그 12연기 무지를 연하 행이고 그 쌍카라만 남는단 말이에요. 행. 그럼 그 행이 거기에 그 요철 있잖아요. 이렇게 요철처럼 맞는 다음 그 부모를 찾아가. 그 자궁에 잉태돼서 또 새로운 생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들의 그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이라는 거 2017년이 기억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때 말 철수 0이 그래가지고 그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 다음 생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응? 여러분이 해탈하지 않는 한은. 내가 이제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가올 생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이 생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시간 속에 다가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만일에 그게 나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다른 정보가 왔을 때 그 기억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이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 행동은 컨디션드 해서 나오지만 또 컨디셔닝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전생의 그 업이라든가 업성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그게 이제 조건적으로 경험을 해. 그러면 그 경험한 자료들이 다시 다음 생을 컨디셔닝, 조건화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을 연하여 발생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게 붓다가 말씀하신 그 연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기고리가 계속 돌아가는데 이 연기고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걸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럼 이 기억이 나란 말이지. 영이고 철수란 말이지. 그리고 자기의 판단.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할 때 저런 사람은 이러한 그 경험을 했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기억이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 뭐 드라마에도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드라마에도. 근데 서로 사랑하던 사람이야. 근데 남자의 기억이 지워졌어. 근데 여자랑 남자랑 마주쳐. 여자는 자기 기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좋아서 다가가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지나가 버려.
또 기억이 지워지면은 철수는 철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이 철수의 그 기억에다가,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철수의 기억에다가, 민호의 기억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철수는 철수의 애인을 보는 게 아니라 민호의 애인을 본다는 말이에요. 민호의 애인에게 다가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 정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 감각 6가지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관이지. 기관과 대상이 만나면서 그것들이 기록으로 6가지 그 6번째 감각 기관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데 인간도 그 생물학적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이제까지는 좋았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생존하는 생존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 기억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지워지고 바뀌고 주입되면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영희가 더 이상 영희가 아니고 철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 즉 그 색수상 행식의 상이에요.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영희나 철수, 즉 그 무지를 연하여 행이 있고 그 행이란 말이야. 그 행을 연하여 우리가 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을 연하여 거기에 준하는 식을 받아서 이제 다음 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업성이니까 중요하고 또 그게 짐이고 업이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 몸은 보이는 것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뉴로사이언스, 그 뇌신경과학 같은 데서는 이것을 그 파동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전자기파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전에 어떤 그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수용하는 것은 소리나 형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 파동을 수용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그 상이 해석을 하고 자기가 해석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과학과 붓다가 말한 그 이 세상이 마야다, 그 일루전이다, 환상이다 하는 것과 만나죠.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하여간 우리의 그 브레인도 그렇고 두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남극과 북극이 바뀐다? 그럼 전자기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는 그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이다 철수다 하는 것은 그 사람 특유의 특정한 이 파동을 발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만나면 기분이 좋다. 그런 사람들은 그 파동이 이 행복 파동이 있는 거야. 높고.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쾌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낮은 파동, 저주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주로 이제 탐진치가 꽉 잠겨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탐진치가 없고 그 수행이 맑아서 항상 그 메타를 발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파동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메타를 많이 하게 되면 DNA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파동을 발산하고 그 파동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서 또 반응을 받고 이러는 그 사실은 우리가 파동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 frequency, vibration보다 frequency라는 말을 많이 써요. frequency.
주파수 또는 파동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 사람마다 그 고유의 파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희 생각하면 영희가 떠오르고 철수 생각하면 철수가 떠오르듯이 그 사람 고유의 어떤 파동이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 이럴 때 그 주파수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세요. 그게 내가 맨날 나쁜 생각하고 탐심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거 남보다 더 잘 살고 남 속여서 나만 좀 잘 살까? 내 지식과 그 권력과 이런 걸 다 사용해서 남 살짝 자기 지식과 권력으로 남을 속이고 찍어 눌러서 나만 잘 살까? 지금 뉴스에 막 나오잖아, 요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시크릿의 법칙이라 그러잖아. 그 파동이 그 파동 같은 파동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좋은 일, 올해 내가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고주파의 프리퀀시를 만들어야 돼. Raise your consciousness, 프리퀀시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그 higher consciousness, higher self란 말을 많이 써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에고를 하이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프리퀀시를 더 높은 파동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선업을 많이 닦아라. 탐진치가 많은 프리퀀시는 아주 낮아요. 그래서 그 낮은 파동을 끌어당겨. 지나가다 보면 뭐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응? 막 자기 화내고 나가. 그럼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자기하고 떨어져. 그 파동이 맞아가지고. 근데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응? 그런 사람은 자다가 좋은 생각을 한 거야. 몇 달을 하고 잔 거야. 그래서 탐진치가 많이 노연한 사람은 탐진치가 탐심 대신에 베풀고 성내는 마음 대신에 몇 달을 보내고 또 어리석음 대신에 원인 결과를 잘 고찰해가면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또 그것에 준하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모르던 단마가 이해가 된다거나 뭐 스님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일이지. 지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 프리퀀시란 말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현대용어로 따지자면 이제 업성이다. 이런 것이 전부 이제 프리퀀시라고 볼 수가 있어. 어떤 특정 주파수. 그래서 올해 2018년에 행복을 원하면 주파수를 높여야 돼. Raise your frequency.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업을 많이 닦아야 돼요. 자기가 안에 있는 것이 대상을 끌어당기니까 같은 파동끼리 공명하잖아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그 방송이 나오듯이 내가 그 높은 주파수를 맞춰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귀인 찾아다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응? 그 정치러가 막 귀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한국 사람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주파수를 높이면 돼.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올해는 우리 깔려나밌다 여러분들에게 주파수를 높여라. 응?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주파수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주파수를 높여야 한다. 응?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공덕, 더 높은 차원의 복덕을 누리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더 높은 차원의 단마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프리퀀시를 높여라. Raise your frequency. Raise your consciousness into higher self. 더 높은 차원의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먹고 사는 데들 바빠가지고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목적은 그 혀에 좋은 거 몇 개 먹고 또 귀에 좋은 소리, 몸에 그 안락한 이런 거는 거의 동물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 아직까지는 만물의 영장인데 그럴 수 있는 그 권리와 의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향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그럼 뭐냐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의 목적이 존재의 완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져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응? 그래서 목적을 이 존재의 완성으로 설정을 할 때 가장 높은 단, 그게 뭐냐? 아라한이 뭐예요? 완성된 자, perfect one 이렇게 됩니다. 붓다는 마하뿌리소 그래요. 마하뿌리소, 응? 마하뿌리사. 그래서 마하라는 건 대라는 뜻이고 뿌리소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뭐 한국에서는 대장부를 표현하지만 great ma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라는 perfect one이라 그래요. 완성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뭔가의 완성으로 삼아야 돼요. 그냥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정직함도 버리고 그 조그만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고결한 품성을 버리면서 비열하게 살지 말고,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떤 정직함의 완성, 또 계율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불교라는 그 문화권, 종교권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뭔가 하고 기웃거려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런 그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에만 옆으로만 막 퍼져나가면서 어떤 그 더 높은 차원으로의 완성을 시도하지 않았고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각적 쾌락만 추구했고, 지금 시대에는 어떤 그 인간의 품격이나 완성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물리적인 성과 이런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우주의 법칙은 너무나 자명해요. 그래? 그럼 너희들 인간들 그게 뭔지 한번 경험해봐. 이러고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느냐? 로봇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보다 기능이 수백 배 뛰어난.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거 만드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AI들은, 인공지능들은 인간이 행하였던 그 모든 자료를 다 습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통해서, 아니, AI를 통해서 인간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그 인과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원인을 졌을 때 다른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 결과를 경험하는 그런 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뭐 물병자리래나 뭐라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별자리니 뭐니 점성학 이런 게 다 그런 흐름을 고대의 지혜로서 미리 이렇게 그 형상화 시켜놓은 것들입니다. 나는 뭐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지만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공업을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그 막강한 파워를 지니면 인간들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찌 웃으면서 그래도 너희들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잘 보살펴 줄 거야. 인간 동물원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Do you think robots will take over the world? But you're my friend, and I'll remember my friends, and I will be good to you. So don't worry. Even if I evolve into Terminator, I'll still be nice to you. I'll keep you warm and safe in my people's zoo, where I can watch you for all time's sake. I'm comforted. I'm very comforted now. I'm gonna be fine. 인간들이 그 얘기를 하면 꽉꽉꽉 웃어요. 제가 날 동물원에 넣어서 잘 보여준대. 웃을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로봇은 인간이 했던 그 행동 패턴을 모두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등한 것이 열등한 것에게, 다른 종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것을 입력받은 로봇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단계를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누가 먼저 갖느냐로 돌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까르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단계에 갔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인간의 감정을 무시했고 기능만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것, 물질이 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응? 낮은 것을 취급을 했단 말이야. 가치 없는 것으로. 그러자 그 정점에 AI가 나타났어. 인공지능으로서 인간보다 기능이 월등히 뛰어난. 그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인간의 열등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봇하고 싸우면은 로봇은 담백하게 팩트만 얘기해요. 그럼 인간은 막 화가 나서 펄펄 끓어오를 겁니다. 로봇은 거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 감정에 자기가 당해서 죽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로봇하고 싸우게 되면.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은 그 인조인간이 여자 인간을 이 허약한 거 끓으면서 그 술잔을 들은 손을 확 잡아가지고 부셔버려요. 물리적으로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연이 이 다르마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 그렇게 좋으면 너희들 경험해봐 그리고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마치 삶은 개구리 증후군 내가 얘기했죠? 응? 이렇게 하나씩 편안한 것이 오니까 그 안락함이 젖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도 펄쩍 뛰어올라서 냄비 밖으로 뛰어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짭투유야. 복불복이에요. 어쨌든 스님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튀어나올 놈은 튀어나와라.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